학교에서나 강사님들이 수업하기 좋은 스칸디아 모스 액자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재료들을 보시는데요. 냅킨, 레터링, 이와 같은 재료는 여러분들이 패키지로 주문했을 때 보내지는 재료들이에요. 이제 다음에 보여지는 재료는 여러분들이 각자 준비하셔야만 되는 재료들이고요. 그래서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준비를 해 주세요. 먼저 저희가 이제 만든 액자 틀이에요. 뒤에 핀을 이제 빼야 되겠죠. 예.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칼 있죠. 예, 커터칼 그 뒤에를 이렇게 해서 뒤로 이렇게 빼주시면 조금 쉽게 뺄 수가 있어요. 그래서 4개를 다 해주신 다음에 이제 빼주세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해주시고 이 앞에다가 여러분들이 지금 저 정도 색상이면 냅킨을 그냥 붙이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그냥 붙이는 거는 뭐냐면 시간이 없을 때는 그냥 붙이셔도 되거든요. 그리고 냅킨을 바탕색이 흰색인 걸 고르세요. 작품을 하실 때는 항상 냅킨을 바탕이 흰색인 걸 골랐을 때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바탕에다가 바로 붙인다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오려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냅킨을 할 때 색상을 칠해 주잖아요. 색상을 칠해 주는 거는 뭐냐면 냅킨이 선명하게 보이기 위해서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으시다 그러시면 조금 디테일하게 오려서 붙여 주시면 되고요. 이제 그렇지 않으면 흰색을 칠해 줄 건데, 이제 2가지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빈티지로 칠하는 방법이에요. 빈티지로 칠하는 방법은 물감에다가 물을 섞지 마세요. 물을 섞지 마시고 저렇게 옆면에다가 묻혀준 다음에 다 문지른 다음에 붓을 눕히셔야 돼요. 눕혀서 칠해 주시면 약간 거친 느낌의 빈티지 느낌의 색상을 칠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빈티지로 칠하면서도 흰색을 칠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냅킨을 칠하기 때문에 냅킨을 붙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빈티지로 칠하셔도 되고요. 오늘은 제가 그냥 흰색으로 칠할 거예요. 생각보다 빈티지 칠하는 법을 조금 어려워하세요. 네, 조금 많이 묻혀서 하면 뭉치죠. 뭉치기 때문에 깔끔하게 칠해지질 않아요. 그래서 저학년들, 아이들 저학년들하고 수업을 하다 보면 빈티지 칠하는 게 조금 어렵게 느껴져요. 그래서 지금 이제 빈티지를 칠하실 분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칠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제 저는 이제 흰색을 다 칠할 거예요. 흰색을 칠하는 거는 조금 쉬우세요. 예, 아이들도 쉽게 칠하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지금 아크릴 물감이라는 거는 아시죠? 자, 여기에다가 이제 물을 집어 넣는 거예요. 물을 넣는데 조금 물을 많이 섞으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원목이잖아요. 원목이다 보니까 물을 조금 많이 섞으시면 한 번만 칠해 주시면 그 나뭇결이 그대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을 조금 좀 많이 섞으시면 나뭇결이 보이게 흰색이 칠해지는 거고요. 물을 조금 넣으면은 좀 진하게 칠해진다는 거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는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흰색을 다 칠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시면은 옆면도 칠해 주시면 돼요. 근데 저는 검정색을 칠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옆면을 칠해주고 안 칠해주고는 내가 수강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예요. 그래서 이제 2가지로 가르쳐 드릴 거니까요. 네, 흰색으로 이제 제가 다 칠했어요. 시간이 없으시거나 아이들을 할 때는 옆면도 그냥 흰색으로 칠해 주시면 됩니다. 자, 뒷면은 제가
검정색으로 칠할 거예요. 스칸디아 모스를 하다 보면 뒤에가 검정색일 때 훨씬 더 이쁘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하시고요. 붓을 여러분들이 하나로만 사용을 할 때는 빨아 주시고요. 마른 수건에다가 닦아준 다음에 쓰시면 돼요. 수업을 하실 때 붓을 한 가지만 갖고 쓰실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물에다 씻은 다음에 네, 꼭 그 마른 수건에다 한번 닦아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요. 검정색은 한 번 칠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두 번을 칠해 줄 거예요. 어, 검정색은 물 많이 안 섞으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칠하기 좋은 정도, 붓이 잘 나가는 정도로만 물을 섞어서요 칠해 주시고 난 다음에는 꼭 끝에서 끝에까지 정리를 한번 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칠해주고 저렇게 끝에서 끝에까지 꼭 칠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라이어로 이제 말려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한 번 더 칠할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보여드리지는 않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두 번을 칠해준다라고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을 다 칠했습니다. 그러면 또 드라이 말려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옆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칠해 주는데 항상 옆면을 칠할 때는 반반을 칠해야 되고요. 조금 작은 붓으로 칠해 주시면 훨씬 칠하기가 좋아요. 그래야 저렇게 반반을 칠해 주셔야지만 양쪽으로 묻어나질 않죠. 그래서 옆면도 칠해주고 안쪽도 검정색으로 칠해주는데 이것도 한 번보다는 두 번 칠해주시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제 두 번을 칠해 줄 거예요. 자, 이렇게 두 번을 다 칠했어요. 이렇게 지금 제가 칠한 것처럼 저는 옆에가 안 묻었잖아요. 안 묻었는데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이나 이렇게 칠하기가 힘들어요. 안 묻게 칠한다는 게 힘들기 때문에 만약에 검정색이 묻었으면 흰색으로 다시 칠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렇지 않으면 수정하는 방법을 제가 한번 가르쳐 줄 거예요. 지금 여기 묻어 있잖아요. 붓에 있는 거를 다 닦으세요. 다 닦은 다음에 완전히 닦으셔야 되고요. 힘을 빼셔야 돼요. 자, 붓이 안쪽에서 바깥으로 가시면 안 되고요. 바깥에서 안쪽으로 살살 밀어주세요. 그러면 테두리만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빈티지 느낌이 나는 거죠. 그래서 옆에가 내가 검정색으로 옆면 칠하면서 검정색이 묻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 가르쳐 드렸죠. 네, 흰색으로 칠하는 방법이 있고 흰색으로 칠할 때도 반드시 드라이 말린 다음에 칠해 주셔야 돼요. 수정하실 때. 네. 지금 제가 아까 닦고 난 다음에 지금 칠했잖아요. 거의 한 번에 다 칠할 정도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힘을 완전히 빼주시고 이제 그 다음에는 조금 힘을 주시더라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 해주시면 돼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하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냥 흰색만 있는 거하고 느낌이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도 한번 있다라는 걸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레터링을 붙여줄 거예요. 레터링을 이제 붙여줄 건데요. 지금 보시면 표면이 조금 다른 거 보이시죠? 빈티지 같은 느낌이 나죠? 그러니까 빈티지로 칠해도 되지만 이렇게 테두리만 칠해 줌으로써도 빈티지 느낌이 나는 거죠. 그래서 네키는 3겹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맨 위에 있는 한 겹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한 장은 맨 뒤에 거는 떼어내 주시고요. 그 두 겹으로 오리시면 이렇게 한 번만 떼내시면 돼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떼내 주시고 난 다음에 붙이셔야
두 겹으로 안 붙여요. 그러니까 다 떼어놔 주시고 다음에 붙이세요.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레터링을 이제 붙일 건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패키지를 주문을 하신다 그러시면 이 글씨는 원하는 글씨를 제가 인쇄를 해드려요. 지금은 제가 다 잘 될 거야 라는 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글씨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렇게 해서 보내드려요. 수제 네킨으로 내가 원하는 글씨를 얼마든지 뽑을 수 있다는 거 아시죠? 네. 자, 그래서 네킨을 붙일 때는 항상 똑같아요. 디자인을 먼저 하셔야 돼요. 글씨 놓을 자리도 먼저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스펀지로 눌러주시고 다시 실링 한번 해주시고, 실링이라고 하는 거는 마드파지 접착제를 한번 더 칠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준 다음에 지금 보시면 디자인을 이렇게 먼저 하는 거예요. 디자인을 먼저 하시고, 네, 먼저 마드파지 살짝 칠해 주시고 끝부분만 눌러준 다음에 전체적으로 다 칠해 주죠. 꾹꾹꾹꾹 눌러서 그 위에다가 한번 풀칠을 한번 더 해주는 걸 실링이라고 그랬어요. 자, 실링을 해준 다음에 어떻게 해요? 물티슈로 꾹꾹 눌러줘서 주름도 펴주고, 예, 완전 접착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네킨을 붙여주시면 돼요. 제가 이제 위에 것만 붙이는 것만 보여드리고요. 그냥 완성을 하겠습니다. 항상 디자인이 먼저라는 거, 풀칠이 먼저가 아니고요. 디자인을 먼저 해놓고 풀칠을 해준 다음에 스펀지 누르고 그 다음에 물티슈 누르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 이제 아래까지 네킨을 이제 다 붙였습니다. 자, 드라이어로 완전히 말려주신 다음에 바니쉬를 칠할 거예요. 바니쉬는 여러분들이 뭐 글로스나 매트나 아무거나 칠하셔도 돼요. 강택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요. 예, 내가 빈티지를 했을 때는 매트가 더 낫겠죠. 예, 그렇지만 상관은 없다는 거. 네, 그래서 펴서 발라주셔야 돼요. 항상 묻히고 난 다음에 제가 닦으라 그랬죠. 닦은 다음에 남아있는 걸로만 칠해 주시는데 2번 정도만 칠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칠하고 난 다음에 이제 검정 바탕을 여기는 칠해 줄 건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칠하시면 안 돼요. 네, 검정색은 많이 칠하시면 어떡해요? 하얗게 떡진다고 그랬어요. 떡지지 않게 지금 옆에 하얀 거 칠하고 남은 걸로만 칠해 주신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아, 근데 모자란다 그러시면 어떻게 하라고요? 바니쉬를 묻혀서 반드시, 지금 보세요. 닦으죠? 네, 저렇게 완전히 닦아내 준 다음에 문질러 주시면 돼요. 우리가 여기는 네킨을 붙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한 번 정도만 칠해 주셔도 돼요. 뭐 수업 일정이 1시간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옆에 검정색 칠하기 힘드세요. 흰색으로 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내가 수업 시간이 2시간이다 그러면 옆에 테두리도 검정색으로 칠해 주시면 좋고요. 시간에 맞춰서 내가 어떻게 해주느냐예요. 자, 이렇게까지 된 다음에 뒤에 판을 이제 끼워주세요. 껴서 예, 고정을 시켜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앞에다가 이제 스칸디아 모스라든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붙여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붙이실 때 저 고리 있는 부분이 이 부분으로 가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글씨를 간혹 거꾸로 붙이시는 분들 계세요. 예,
그러면 그때는 고리를 다시 떼서 예, 반대 방향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지만 처음에 붙이실 때 그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글루건으로 붙이는 방법만 가르쳐 드릴 거예요. 저는 이제 넬솔로 해서 꽃꽂이 하듯이 꽂는 방법도 있는데요. 오늘은 그냥 글루건으로만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런 나무 막대기 아무거나 상관이 없어요. 네. 그리고 길이도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에 갖다 붙이느냐거든요. 그래서 지금 색깔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라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약간 아이보리 색깔도 있고 스칸디아 모스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네, 선택을 하셔도 돼요. 자, 나무를 내가 원하는 위치만큼 해서 하는데 밑에는 우리가 울타리를 하고 위에는 지금 우리가 스칸디아 모스를 붙일 거기 때문에 글루건이 조금 보여도 괜찮아요. 근데 아이들 할 때 혹시 글루건이 조금 예, 위험하지 않나 라는 생각은 드네요. 자, 글루건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나무 막대기는 아무거나 상관없으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붙여주시고요. 자, 스칸디아 모스는 먼저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양을 먼저 만들어 줄 거예요. 나는 나무 모양을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그 모양을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한 대로 내가 잡아주세요. 아마 아이들 보고 하라 그러면 글쎄요 뭐 동그라미 나무도 나올 수 있고 그쵸 세모 나무도 나올 수 있고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뒤에 붙이는 부분이니까요. 뒤에는 이렇게 평면으로 좀 잘라주세요. 네. 평면으로 잘라준 다음에 내가 모양을 잡아주고 마찬가지로 주황색도 예, 내가 원하는 거 너무 크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너무 크게 안 하셔도 돼요. 네, 뒷면을도 일자로 맞춰주세요. 뒤에다 붙일 거니까요. 그런 다음에 한번 위치를 잡아 보세요. 아, 어떻게 붙여야 되겠다 라고 위치를 네. 여러분들이 저 나무 위에다가 안개꽃을 넣으면 꽃이 핀 것처럼도 표현할 수 있어요. 자, 모양이 앞에가 안 이쁘다 그러면 저렇게 덧붙여서 덧붙일 때도 그냥 글루건으로 붙여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모양을 잡았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글루건으로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아이들이 글루건이 어렵다 그러시면 50 본드 이렇게 짜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장단점이 있는 게 글루건은 금방 굳어서 괜찮은데 50 본드는 빨리 안 말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때 50 본드로 붙여주시고 선생님들이 중간중간에 떨어지지 않도록 글루건으로 한 번씩만 고정을 시켜줘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글루건이 위험하다 싶으시면 그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내가 붙여놨는데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시 수정을 봐서 모양을 잡을 수도 있어요. 자, 스칸디아 모스까지 이제 붙였고요. 그 다음에 프리즈버드 중에서 이제 미스트거든요. 예, 미스트 같은 거나 이런 거를 할 때 여러분들이 간혹 스칸디아 그 프리즈버드가 줄기가 너무 가늘 때 있어요. 예, 너무 가늘면 우리가 글루건을 붙여도 이게 조금 예, 안 이쁠 때가 있거든요. 삐져나와서 그럴 때는 이렇게 네, 청테이프를 한 번씩 감아주면 힘도 있고
조금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붙이기가 좀 좋아요. 그래서 보시고 줄기가 너무 가늘다라고 생각이 드는 프리저버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준 다음에 해주세요. 그래서 보시면 앞에서 내가 뒤에다 글루건을 쏴도 앞에 안 보이겠다 하는 그런 부분에만 여러분들이 글루건을 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시면 이렇게 다 테이프로 좀 다 감아놨어요. 근데 많이 감지 않죠. 꽃을 너무 많이 하면은요 이쁘지 않아요. 잔잔하게 조금씩 글루 청테이프로 감아주세요. 내가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은 2개를 붙이셔도 괜찮아요. 근데 한꺼번에 너무 두껍게 해놓으면 모양이 생각보다 덜 이쁘거든요. 그래서 가는 거는 청테이프로 감아주는 게 좋다. 그것만 이제 생각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프리저버드를 붙여주세요. 그래서 지금 꽃 같은 부분도 보시면 위에는 붙여도 안 보이겠죠. 글루건으로 붙여도 안 보일 정도로만 해주세요. 자, 이렇게 프리저버드를 붙인 다음에 울타리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울타리를 사이즈에 맞게 해준 다음에 울타리는 여러분들이 전체를 다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반 정도만 붙이셔도 상관없어요. 지금 꽃 있는 부분만 내가 원하는 부분으로 해서 지금 저는 지금 동작이 빠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지금 글루건을 쌌어요. 근데 글루건은 빨리 마르죠. 그러니까 내가 자신이 없다 싶으시면은요 반만 붙여서 글루건을 싸서 붙인 다음에 나머지를 글루건으로 싸서 해주세요. 내가 동작이 빠르신 분은 전체적으로 다 한 다음에 해주셔도 되고요. 자, 이처럼 이제 울타리를 이제 붙여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끼워서 부족한 부분에 고정시켜 놓고 살짝 이와 같은 방법으로도 이제 되고요. 미니어처도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위치에다가 아무데나 내가 이제 한번 붙여보세요. 아, 내가 여기다 붙일까 저기다 붙일까. 그래서 같은 재료를 줘도 내가 이 미니어처라든가 식물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작품들이 달라지죠. 자, 이제 아까 자르고 남은 거 있었잖아요. 스칸디아 모스 그거를 저 사이사이에다 살짝 끼워서 해주시면 뜨거울까봐 싶으면은 꼬챙이 같은 거 이쑤시개 같은 걸로 사이에다가 끼워 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잔디가 있는 것처럼도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새로운 방법으로 나만의 방법으로 이 액자를 꾸밀 수가 있어요. 스칸디아 모스를 지금 제가 저렇게만 했지만 스칸디아 모스를 뭐 옆에다가 더 붙여도 상관은 없죠. 내가 지금 냅킨을 옆면에다 붙였는데 나는 프리저보드를 옆면에다 붙여놓고 스칸디아 모스로 밑에를 잔디 느낌을 해주셔도 되고 꼭 저와 같은 방법으로 하라는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만의 작품을 이제 만들어 보세요. 아마 아이들이 훨씬 좀 다양하게 표현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른들은 샘플하고 똑같이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훨씬 더 창작 능력이 좋죠. 처음에 내가 다 꽂아서 해줘도 되고 나중에 보고 필요한 부분에 내가 다시 꽂아서 그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그냥 안개꽃을 하나씩 따서 해주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스칸디아모스 액자를 완성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보이는 작품들은 제가 빈티지로 했던 작품들이에요. 생활론의 자격증 과정에서 빈티지 바탕 칠하는 방법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내가 어떤 냅킨을 사용을 했느냐, 내가 어떤 글씨 레터링을 넣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느낌이 달라지죠. 그래서 여러분도 수업에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료는 제가 다육공예, 냅킨공예 밴드에다 제가 올려놓을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